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잠실 아이파크와 경기 성남 판교, 의왕 고천 등 수도권 19곳에 6,041호, 서귀포 서흥과 당진 우강 등 비수도권 4곳에 454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금천 중랑구 고가도로 하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 간접자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 고가 하부 부지에는 작은 도서관, 전시 세미나 공간, 쉼터 등이 들어서고 중랑천 고가 하부 부지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조성됩니다.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28일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북부를 가로지르는 동북선은 왕십리역을 출발해 상계역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13.4km의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조 4,361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 세 번째 행복주택은 총 6,49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 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공급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할 분 우선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거래가는 물론 매도인들이 부르는 가격인 호가 역시 크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뛰는 실거래가 위에 날아가는 호가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뭐 지금 서울에 뭐 정말 뭐 아파트값, 네, 뭐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최근에 지금 뭐 계속 지금 이제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반포 쪽이 정말 뚜렷한데요. 지금 반포 지금 그렇죠. 아크로 리버파크 뭐 31억 까지 가서 84제곱미터 33평이 지금 최근에 또 32억까지 지금 거래가 된 게 확인을 하면서 지금 뭐 정말 엄청난 지금 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실거래가가 지금 뛰고 있는 실거래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자 매수인들의 마음이 또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 뭐 7월에 이미 한 137,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높았을 때가 147이니까 거의 작년에 가장 높았을 때 거의 근접해 있는 데다가 또 뭐 이제 마음까지 바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인들 쪽에서 조금 느긋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팔려고 내놨던 것들을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호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내놓는다든지 자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호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뛰는 실거래가 위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호가 이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볼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12주째, 그렇죠. 지금 뭐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뭐 한 14주째까지 지금 얘기하는 곳들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14주째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14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월 지금 이후가 되겠는데 7월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7월 둘째 주 이후부터 25개구, 서울이 25개구,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에서 하락한 곳이 한 곳도 없다. 뭐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25개구가. 자,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계속 지금 12주째라고 하는 거 거의 3개월째.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제 뭐 10월까지 계속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3개월째 계속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더더구나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전체 다가 상승세에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는 상승이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단지가 뭐 개발 호재가 어떨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쪽을 굉장히 좋아해, 아니면 또 이쪽이 앞으로 엄청난 뭐 정말 가격 상승이 기대돼, 이렇게 한 단지별로 우리가 이렇게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죠. 자, 근데 최근에 부동산 투자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추세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한 지역, 뭐 아니면 어느 한 아파트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전체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상승 시장이냐, 상승세냐, 아니면 하락 시장이냐, 하락세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상승장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 않고, 그렇게 뭐 개발 이슈냐, 개발 호재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담보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세의 추세선에 있다 그러면 경쟁력이 약한 것들까지도 함께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거꾸로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꾸로 지금 이것이 하향세라고 한다라면 같이 하향을 하는 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서울시장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 뭐 투자 전략을 짤 때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투자에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특히나 청약 쪽이 더 이제 뭐 훨씬 더 이제 뜨겁게 되겠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라미안 레클래시 가장 유명하죠. 지금 삼성동에 있는 상하 2차를 이제 재건축하는 바로 이제 거기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라미안 레클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약 이제 마감이 됐죠. 지금 거의 뭐 평균 경쟁률이 115대 1. 와, 뭐 엄청 100대 1이 넘어가도 100대 1이. 네. 뭐 최고 경쟁률은 지금 한 뭐 140 몇 대 1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지금 라미안 레클래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자, 어쨌든 간에 뭐 후분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선분양으로 지금 이제 선회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HUG 도시주택공사에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지금 분양가를 4,7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 기준에서는 약 한 16억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상하 3차가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 3월, 4월쯤 입주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센트럴 아이파크인데, 이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3월, 4월에 입주했는데 현재 84제곱미터, 지금 33평 가격이 21억에서 23억 정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16억에 지금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상하 3차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그냥 이제 로또가 뭐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자, 지금 뭐 계약금이 지금 20%나 됩니다. 그럼 뭐 내가 계약금이 3억이 있고 뭐 중도금 50%를 하고더라도 거의 한 11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금 10억 이상을 보유하면서도 청약 가점이 60점에서 거의 70점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청약 시장이 열기가 그냥 과열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시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최고 실거래가들 지금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뭐 노원구하고 지금 강남 3구 쪽에서 특별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단 어떤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신고가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높았던 가격보다 더 높았던 것들이 약 한 580개 정도가 넘어섰다 이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계 우림 루미 아트 1차 같은 경우가 이제 노원구 쪽에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최근에 84제곱미터가 지금 5억의 실거래가가 됐는데 지금 여기 같으면 직전 최고가가 약 한 4억 2천 정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이쪽에서 뭐 8천 정도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어쨌든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자, 지금 노원 쪽도 이렇게 좀 뜨겁고요. 자, 반포 쪽 같은 경우에 주공 1단지 어쨌든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전용 106제곱미터 보통 우리가 40 뭐 한 2평 40평대라고 하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39억 4천에 지금 실거래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38억 한 2천 정도가 직전 최고가였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최고가를 더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또 더 많이 올라갔었죠. 한 22억까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재건축들도 다시 뛰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드리고 싶고 자,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양 7차가 그냥 우리가 기억을 편안하게 하기에는 한 뭐 22억, 23억 한 이 정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이게 25억까지 또 실거래가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상승세 기대감에 이러다 보니까 호가들이 뭐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그렇죠. 뭐 반포를 정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올려놓은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2016년에 지금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만 3년 들어가는 바로 그 아파트거든요. 자, 그런데 전용 84제곱미터가 뭐 실거래가가 우리가 31억이었다라고 할 때도 정말 깜짝 놀랐고 직전 최고가를 얘기하면 거의 다시 조금 조정을 받아서 한 29억 4천까지 됐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또 32억이 실거래됐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면서 이쪽 지역들이 또 뭐 기대감에 정말 들썩들썩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쪽에 지금 포털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 이제 그 매물들을 올려놓는 포털 사이트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33평형 같은 경우에 뭐 30억 원은 뭐 당연히 질비하겠죠. 31억, 32억, 33억, 34억, 35억까지 네, 확인을 제가 했었습니다. 야, 정말 뭐 당연히 호가라는 거는 뭐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 보니까 뭐 그거는 매도인들이 내가 이제 뭐 매물로 나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희망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게 호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호가가 뭐 매도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내놓은 거야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호가라는 게 부동산 가격 결정 구조안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28억까지 이제 실거래가 또 확인이 됐었었고 28억 5천까지 또 실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뭐 한 23억, 24억 이렇게 했던 게 지금 26억까지 또 84제곱미터 33평이 실거래된 게 또 확인이 됐었죠. 자, 이러면서 또 이쪽 지역들도 지금 떠들썩한데 어쨌든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30억이 호가로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어쨌든 반포 쪽은 33평, 뭐 84제곱미터가 30억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30억 그러면 정말 강남 한강 완전 조망되는 정말 가장 좋은 로얄층에 이 정도일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웬만한 것들이 지금 30억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장에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잠실도 뜨겁습니다. 특히나 잠실 엘스 같은 경우가 19억에 실거래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뭐 잠실 엘스가 드디어 잠실 주공 5단지를 넘어섰다 막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엘스 지금 84제곱미터가 잠실 주공 5단지 76제곱미터를 물론 구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또 한번 넘어섰던 요런 또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 잠실 엘스가 이제는 호가가 20억 턱밑까지 와 있다. 19억 9천까지 제가 호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아직 뭐 실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시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호가라는 것도 우리가 미래의 부동산들을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부동산 가격 결정 구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분양가 그렇죠. 자, 분양가도 그냥 책정되는 게 아니죠. 뭐 도시주택 기공공사 이런 쪽에서 또 간섭을 해서 들어가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가죠. 결정 구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호가 미래의 가격이긴 하지만 매도인들이 어쨌든 간에 받고 싶어하는 이런 가격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 실거래가라는 거는 실제 호가와 매수자들이 협상력의 크기에 의해서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가격이죠. 이런 측면에서 또 실거래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개가 아니라 분양가, 호가, 실거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어떤 많은 역학관계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투자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관심 지역이 있겠죠. 나는 이번에 반포 쪽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난 잠실 쪽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강북 쪽에 마용성 쪽에 투자하고 싶어. 이래 관심 지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일단 분양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와 실거래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무주택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호가와 실거래가를 또 평가를 해서 자,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호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호가와 실거래가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면서 계속 내가 움찔움찔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모멘텀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상승으로 가는지 하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면서 그 모멘텀 추세선들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구나 이 추세선이 만약에 상승 추세선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이 꼭대기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서는 투자할 수가 없겠죠. 추세선의 출발점, 지금 이쪽이 출발하는 선이다라고 하면 이 출발점들을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지역들을 찾아내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앞서서 호가와 실거래가 그리고 분양가 모두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두 가지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수요일에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정보를 콕 집어서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제가 아까 반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반포 쪽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저희는 9호선 구 반포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네요. 시세 살펴보면은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은 카페 골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강남으로도 또 강북으로도 소통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만나볼 텐데요. 입지와 개발 호재 한 번에 분석 도와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뭐 우리가 방배동 쪽에서도 이렇게 반포역 쪽,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포가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반포 쪽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강남 3구면서 반포 쪽에 가까우면서 당연히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반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방배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역세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역세권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것도 도보 5분 이내,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내라고 하는데 도보 이내라면 정말 5분 이내면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죠. 자, 반포 재건축 뭐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를 상상하면서 하는 투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강남 부촌으로 우뚝 서는 그런 반포 지역 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반포하고 동작대교 그렇죠. 이어지면 용산까지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센트럴파크 70만 평짜리 서울에 정말 전대미문에 어마어마한 공원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내 집 앞에 바로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은 뭐 그 여의도 쪽에서 이제 9호선 타고 오면 바로죠. 구반포역, 그 다음에 신반포역,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역 이렇게 쭉 이어지겠는데 자, 우리가 뭐 반포 생활권이다, 반포 권역이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쪽 섹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약 한 1,600세대가 되는데 그렇죠.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뭐 32억이 실거래가 되고 호가가 뭐 33억, 34억, 35억까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지금 2,500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28억 5천까지 지금 실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정말 기염을 통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 지역들이 되겠는데 이런 거죠. 반포 쪽에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게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한 2008년에 지금 이제 분양이 돼서 지금 거의 뭐 아직도 10년 안 된 뭐 이런 아파트죠. 자, 아크로 리버파크도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겨우 4,100세대 들어가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 지역들이. 자, 그런데 앞으로를 우리가 더 만약에 반포의 미래를 보자면 자,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그렇죠. 완전히 지금 싹 밀어버리고 이미 지금 공토를 해서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3,000세대, 아크로 리버파크 거의 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또 한강변에 지금 생기고 있고 자, 신반포 15차도 지금 600세대 되죠. 자, 이쪽이 그러면 1,600세대, 2,500세대, 3,000세대, 6,600세대 하면 지금 이쪽이 7,700세대나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구반포역 쪽도 보면 1, 2, 4주구 쪽에 지금 5,300세대죠. 지금 3주구 쪽에 2,000세대죠. 자, 그러면 이쪽에 또 7,300세대가 되죠. 자, 그러면 반포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여기만 하더라도 7,300세대, 7,700세대 하면 15,000세대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가장 또 큰 부촌 지도를 그리게 될 텐데 바로 이런 지역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제가 낙수 효과 지역이다. 반포의 오름세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방배동 안에서도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바로 낙수 효과 지역인데 우리가 반포 쪽에 지금 이 안에는 우리가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없습니다. 20평형대가 이미 22억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1억 원 이내로 한 5, 6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반포 쪽, 반포 생활권 바로 가까운 지역,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런 방배동 같은 낙수효과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포권의 미래 가치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곳에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오피스텔이 좀 희소성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다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렇지만
반포역, 구반포역 쪽에서 도보 5분 거리 이내, 지하철역 실제 도보 거리 이런 것들 분명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신축인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니까 실제 분양가는 한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이하여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건물의 구조하고 옵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원룸이 아니라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침실로 쓰고 하나는 거실 겸 주방으로 쓰면서 욕실까지 따로 있는 이런 구조인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세탁기, 에어컨, 냉조 다 되어 있는지 이런 옵션까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잘 기억하셔서 서초구 방배동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9호선 구 반포역 주변에서 그렇다면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뭐 지금 반포 쪽 어마어마한데요. 아직까지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자,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 뭐 이쪽에 지금 그 전세로 보면 2억 한 8천에서 9천 정도까지 높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5분 거리 안에 반포 쪽에도 지금 실제로 우리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액을 가지고 신축 쪽에, 그것도 원룸이 아닌 1.5룸 쪽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저희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수요일에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하는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순서 채워주실 분은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또 어떤 유형에 주목을 해볼지 살짝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강남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위치해 있는 서초동의 상가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등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등포 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주목받는 강남 지역에서 상가와 그리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구로 각각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이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저희 상가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 살펴보면은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일단 교대역 근처는요, 법원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또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오피스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 상권에서 상가에 좀 주목을 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바로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교대역입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곳이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일단은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편이 일단 전철 라인 2호선과 3호선, 그 다음에 뭐 이제 터미널 부분, 뭐 강남 터미널이라든지 고속 터미널, 이러한 이제 터미널과도 굉장히 그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이제 손님들, 그러한 손님들이 굉장히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동 하면은 법조타운이 형성이 또 잘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 종사하는 어떠한 이제 직장인 수요, 이러한 이제 수요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테헤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IT 업종이 대거 몰리면서 대형 업무 시설로 형성이 된 곳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수요들이 뭐 상가라든지 또는 업무 시설이라든지 오픈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치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강남권과 서초구에 이러한 이제 그 업종이라든지 업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업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IT 업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또 여기에서 세무사 사무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유학학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유통업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임대 수요층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가이면서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유형은 상가 겸 업무 시설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편하게 찾아올 수가 있겠고요. 법원을 중심으로 한 수요뿐 아니라 배후에 강남이나 서초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말 상권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서초동의 개발 호재에도 주목을 해볼까요? 네, 서초동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바로 이 장제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고 함으로써 교통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자, 이번 그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대에는 바로 이제 강남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바로 이제 강남역 일대에 삼성타운이 형성이 되었죠. 삼성타운 본사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이 일대 상권이 커지고, 그리고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이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효과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서초대로를 차량으로 또는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롯데칠성 부지가 음료수 보관 창고, 그러니까 물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저층이 물류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입지에 비해서 굉장히 토지의 이용 가치를 굉장히 현저히 낮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의 롯데칠성 부지 신규의 업무 시설로서의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에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삼성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장제터널 이미 개통이 되었죠. 장제터널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상단부에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
그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1조 원을 들여서 토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을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이러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 개발이 언제 될 건가?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에서 24년 정도의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바로 이 서초동 안에 이렇게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대 바로 이제 교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재수학원, 입시학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업무 시설이 이렇게 이제 들어섬에 따라서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상주인구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풍부한 교대역 쪽의 장점 챙겨가시고요. 게다가 복합 개발시설의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곳에서 상가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가로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에서 170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대 수요는 굉장히 상가로서의 어떠한 유치라든지 또는 업무시설로의 시설이라든지 임대 놓기 굉장히 수월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천에서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법조타운 그리고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서 저희가 상가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 신규로 공급이 되는 지역이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장 오시게 되면은 신축 건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에 대한 어떠한 이제 희소 가치가 있고 그리고 폭넓은 임대 수요층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규모 호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임대 수요층에게 특히 이제 상가와 업무시설로 이렇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 수요층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조타운이 모여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저희 상가 유형을 들여다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 그리고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시는 유형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네요.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자, 풍부한 인프라 그리고 편안한 주거 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영등포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죠. 네, 이번에는 이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제 영등포역과 그 다음에 영등포 시장역 이 두 개 바로 이 전철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 우리가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주변의 어떠한 소형 주택들 같이 오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불과 3년에서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축의 아파트가 한 30평대 기준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은 30평대 기준으로 15억에서 약 12억 정도 되는 굉장히 서울 안에서 보면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격이 바로 이러한 소형 주택으로 이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라든지 또는 이제 임대가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라는 지역에
특히 거주하는 이 연령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 특히 30대가 두드러지게 높게 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직장인 수요층이 젊은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이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서울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뭐 강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수치상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 영등포구가 싱글족들이 폭넓게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살펴보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는 서남부의 최대 거점이고요. 그리고 정치, 금융, 업무 복합 기능 지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계신데 이곳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의 요소,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전철편이죠.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드디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영등포역을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영등포역에 또 하나의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그에 따라서 여의도까지 바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그 전철 라인으로 인해서 착공과 그 다음에 완공과 이러한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점,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최적의 적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신축의 가격들이 높게 형성이 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제 높게 형성이 된 높게 형성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형 주택들도 가격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지역을 자세히 한번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분명히 업무 시설과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떠한 이제 상업 시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뉴타운 사업, 바로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주거지, 고품격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꼭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간다 하면은 결국에는 소형 주택까지도 영향권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바로 이제 도시대생인데, 지금 이제 그 90년대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이 오픈을 함에 따라서 이 일대가 상권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등포에서 물레동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 기피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던 어떠한 이제 철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 홍등가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피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밤에 가게 되면 좀 무서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도시형 재생 중에서도 경제 기반형 도시형 재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어떠한 이제 그 기존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된 건축물들, 어떠한 공장가라든지 뭐 기피시설 이러한 것들을 철거를 하고 신축의 건축물들을 세우는데, 이러한 건축물, 어떠한 건축물이 세우냐면은 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상업시설,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 창작의 그 건축물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가 지금보다도 그 부동산 이 일대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지금보다도 가격 상승을 또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만나보는 게 바로 이제 주거시설이죠.
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이 주거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신규로 생겨난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 지역이 궁금하면 아파트를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파트 대비 좀 직장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의 시세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그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야 될 바로 이제 신규의 이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매매가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2억 3천에서부터 2억 8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전세 시에는 2억 1천만 원에서부터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2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5에서 95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로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러한 이제 대출금을 활용을 해서 대출 시에는 1억 3,800에서 1억 6,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세 시 나는 이러한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이라든지 은퇴를 하고 그 통장에 계속해서 통장 그 이자만을 만족하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있는 이유가 은행 이자,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겠죠. 이 월세로 투자를 할 때에는 7,200에서부터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격 보시고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은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이제 여의도라는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 수요층, 바로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고 대표 주거단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세를 맞춰보게 되면은 직장인뿐만 아닙니다. 바로 2호선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그 마포권에 있는 이 대학가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규 철도이죠.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안산선. 바로 신안산선은 이번 그 물건의 직접적인 어떠한 이제 그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신림선, 그리고 여기에서 GTX 비노선까지 총 3개 노선이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그리고 그 신림선 같은 경우에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죠.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뉴타운과 도시재생,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대역 교통망을 통해서 이 영등포는 KTX가 다닙니다. 광대역 교통망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돋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저희 투룸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확인을 해주시죠. 자,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창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